공상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재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공상 처리라고 하면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재 대신 일정한 배상금 혹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이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상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재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산재 신청을 못하게 강요하는 것이죠.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혹은 질병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산재법, 산안법을 잘 모르는 사장님들, 괜히 산재를 숨기려고 하지 맙시다. No! God, please, no! 이와 같은 공상 처리에 응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 재요양급여, 추가 상병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폭넓은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지급하시겠다고 하시는 배상금 혹은 합의금은 산재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의 수준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사장님과 공상 처리에 합의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무조건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국가, 구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으로 포기할 수 없는 공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급여의 경우 공상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후 장애급여 신청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재법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80조에 의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급여의 상당한 수준의 금품을 받을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과 공상 처리를 할 때는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산재보상과 별도로 지급되는 회사 차원의 위로금이다, 이런 문구를 명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